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8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7억 5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축구 토토 승무패 29회차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와 동일하게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28회차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쭉 말씀드려보는 시간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은 10경기에 적중을 했고,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토요일에는 8경기를 올킬을 하면서 1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일요일 경기들이 개판이 나는 바람에 2월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에스턴 대 토트넘 경기였죠. 자,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에스턴의 경기력이 토트넘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경기고, 결정자적인 측면에서도 주전 윙어인 레온 베일리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에스턴은 주축 자원의 결정자가 없다라는 점과 홈 경기라는 이점까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스턴의 승무 정도면 패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는 이유로 토트넘이 수비는 개판이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스턴보다 공중볼 경합 능력과 크로스 정확도가 좋기 때문에 에스턴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리케인 맞박 한 방으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맞대결 전적면에서 에스턴이 홈에서 토트넘만 만나면 패배를 했었던 상성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었죠. 결과적으로 에스턴이 2대1로 승리를 했고, 감독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에스턴의 에메리 감독이 토트넘의 스피드가 빠른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수비 라인을 거의 하프라인까지 끌어올리는 작전을 보여주면서 강한 전방 압박을 보여줬고, 한마디로 니들은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으로 졸라게 뛰어도 패스를 정확한 타이밍에 똑바로 줄 새끼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결과적으로 에메리 감독의 업사이드 전략에 토트넘이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토트넘은 이 경기를 패배함으로써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챔스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경기 첼시 대 노팅엄이었죠. 자, 우선 첼시가 본머스를 상대로 1대3 대승을 기록을 했었지만 무승부가 나왔어야 하는 수준의 경기력이었고, 돈지라는 선수들 이름빨에 비해 수준 낮은 경기력이라 K리그 올스타한테도 두드려 맞을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첼시의 경기력 말씀을 드리면서 첼시의 승무 투픽으로 이변까지 고려를 했고, 결과적으로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노팅엄의 승리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로 이번 시즌 노팅엄의 원정 실점률이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첼시의 승무 투픽으로만 생각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첼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하겠지만 노팅엄의 효율성 있는 역습 한 방에 첼시도 당할 수가 있고, 양팀 모두 주축 수비 자원에 이탈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의 난타전 구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경기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는데, 다만 노팅엄이 넣은 골이 빠른 역습으로 나온 골들이 아니라 첼시 수비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아오니 선수의 헤딩 멀티골이 터졌다라는 점에서 '첼시가 생각보다 더 쓰레기구나. 이제 하다하다 제공권 싸움도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29 회차에 첼시의 경기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욕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 노팅엄은 생각보다 리그 막판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포텐이 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필 29 회차에 아스날과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경기 크리스탈 대 본머스. 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역습을 활용한 공격을 자주 보여주는 팀으로 같은 성향의 전술을 보여주는 팀들의 대결이라면 좀 더 그 전술에 특화된 팀이 승리할 거다.
그 팀은 크리스탈 팰리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경기당 패스의 정확도 측면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본머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미카엘 올리스 선수와 에베레치 에제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호지슨 감독님 체제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플레이를 부여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베레치 에제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미카엘 올리스 선수는 측면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 두 명이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또한 본머스는 이제 사실상 강등권에서 탈출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좋았던 경기력에 힘이 빠질 때가 됐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에서 실질적으로 유효 슈팅이 빵개가 나오면서 확실히 힘이 좀 빠진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4번 경기 맨유 대 울버햄튼. 자, 뭐 일단 울버햄튼의 골 결정력이 쓰레기다. 득점이 더럽게 안 터지는 팀이다. 강조를 드렸었고 득점이 더럽게 안 터지는데 심지어 원정 경기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승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맨유가 최근 3경기 동안 단 한 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고 2연패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득점력이 터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레시포드 선수가 3경기째 득점이 안 터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 맨유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축구 토토 승무패 4번 경기에서 현재 정배 결과만 5회차 연속으로 출연을 하면서 최다 연속 정배 결과가 출연 중이라는 점 때문에 혹시 모를 무승부 이변 받쳐서 맨유의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결과는 마샬과 가르나초 선수의 골로 맨유가 2대 0 승리를 하면서 무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 일단 맨유는 레시포드 선수가 아예 출전을 하지 못했고 뭐 현재 찾아보니까 다리 부상으로 나오던데 다음 본머스 원정 경기에서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점과 최근 득점력이 좋지 못한 맨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대 0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슈팅을 27개나 때렸는데 2골밖에 터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확실히 득점력의 문제는 있어 보이는 맨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5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풀럼. 자, 사우스햄튼은 짐을 싸야 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강등 확정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지금 2부 리그 가는 것 때문에 어디 팀으로 튀어야 되나 잡생각들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축 수비 자원들인 로맹 페라우, 벨라 코찹, 살리수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들고 실제 로맹 페라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본머스 경기 이후부터 뉴캐슬의 3실점, 노팅엄의 4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는 승리를 하기 위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풀럼이 무난하게 승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풀럼이 무난하게 승리를 하는 이유로는 에이스 공격 자원인 대갈박 장인 미트로비치 선수가 복귀를 한다라는 점 언급을 드렸었는데 비니시우스 선수의 선제골과 비니시우스 선수와 교체되면서 투입된 대갈박 장인 미트로비치 선수가 역시 대갈박 장인답게 충분히 발로 넣을 수 있는 크로스임에도 불구하고 대갈박을 들이밀면서 슬라이딩 헤딩 슛을 꽂아 넣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0대 2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이 경기를 패배하면서 11년 만에 2부 리그로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6번 경기 오사수나 대 알메리아.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원정 알메리아는 걸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시즌 원정 16경기 동안 단 1승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실점만 36실점을 기록 중이라는 점과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엘빌랄 투레 선수가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홈팀 오사수나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오사수나의 경우는 컵 경기를 포함해서 3연패를 기록 중으로 얼핏 보면 최근 경기력이 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3연패를 할 수밖에 없는 상대 팀들을 만났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기를 기점으로 다시 반등할 기회다. 또한 오사수나가 이번 시즌 홈에서만큼은 무승부가 단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뭐 아니면 도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메리아를 상대로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사수나의 단통승 말씀을 드렸고 오사수나가 3대 1로 승리를 하면서 무난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오사수나의 앞대 부디미르 모이고메즈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는데 라인을 깨고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을 알메리아가 잘 막아내지 못한 것 같고 알메리아도 사실상 골 기회는 있었는데 골키퍼 선방에 막히다가 그나마 경기 종료 직전에 라자로 선수가 골대 상단 구석에 꽂히는 시원한 골을 보여줬기 때문에 29회 차에 알메리아가 홈으로 돌아와서 마요르카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충분히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요르카가 오사수나처럼 라인을 깨면서 뛰어들어가는 유형의 공격을 주로 쓰지 않고 무리키 맞박을 활용한 공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홈 알메리아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7번 경기 비아레알 대 빌바오.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비아레알의 승패 투픽으로 이변까지 잡았던 경기였는데 경기 결과를 보고 저는 빌바오의 퇴장이라도 나온 줄 알았습니다. 5대 1로 비아레알이 거의 뭐 홈에서 빌바오를 두드려 팼는데 일단 저는 빌바오가 맞대결 상성상 비아레알에 굉장히 강했던 점과 비아레알 홈에서 무려 4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빌바오가 최근에 빌빌거린다고 해도 상성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골대법 계산상으로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계산됐었기 때문에 승패 투픽으로 갈라서 선택을 했던 거였는데 5대 1로 비아레알의 대승이 나왔네요. 일단 전반 초반에는 양팀 모두 치고받고 하면서 그 정도 차이까지는 안 날 것 같은 경기였는데 비아레알의 알렉스 바에나 선수의 프리킥 선제골이 터지고 난 이후로 뭔가 빌바오 수비들이 좀 빌빌거리기 시작했고 기본적으로 수비들의 라인 정렬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 뚫렸죠. 그리고 빌바오의 파레데스 선수는 기가 막히게 자기 편 골대로 안정감 있게 인사이드로 밀어넣는 자책골까지 보여주면서 개털렸던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헤타페. 자,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챔스 2차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로테이션을 돌려서 주축 자원들의 체력 관리를 해줄 경기라는 점과 실질적으로 리그 우승은 물 건너갔기 때문에 챔스에 집중을 해야 되는 점 때문에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지만 상대가 원정 헤타페라는 점에서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죠. 무승부도 한 적이 없이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만큼은 헤타페를 상대로 10연승을 기록할 만큼 우세한 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헤타페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골을 넣을 만한 선수가 에네스 위날 선수 정도인데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변이 나오기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경기 결과 1대 0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축 자원들의 체력 안배를 해줬고 후반전에 아센시오 선수가 한 골을 터뜨리면서 1대 0 결과가 나오면서 적중을 하게 됐네요. 자, 9번 경기 RC 셀타 대 발렌시아. 자, 양팀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발렌시아가 RC 셀타를 상대로 4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이 눈에 띄면서 상성상 발렌시아가 RC 셀타에 강하다라는 점이 보이긴 하지만 원정 발렌시아를 믿을 수가 없다.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발렌시아라는 점과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내쳤던 팀이기 때문에 강등됐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또 간절한 바람도 있었기 때문에 RC 셀타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대1 무승부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발렌시아의 생각지도 못했던 알메르토 말이라는 발렌시아 2군 소속 선수가 뜬금포로 후반전에 교체 출전을 하면서 '쟤 누구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후반전 88분에 극장 헤딩골을 터뜨리면서 28회 차에서 저의 기분을 잡쳐버린 첫 경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RC 셀타의 주축 수비 자원인 하비겔런과 조세바이두 선수가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과 최근 5경기 동안 득점이 2득점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실셀타의 무승부를 바쳐서 갔던 경기였는데 생각지 못한 발렌시아 B 소속의 공격수가 출전을 하면서 극장골이 나오면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일단 발렌시아는 리그 잔류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이고 축구토토 승무패 29회 차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만난다라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경기 브랜드포드 대 웨스트햄. 자, 이 경기 무난하게 브랜드포의 단통 승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이 알크마르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렀고 주축 자원들이 모두 출전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브랜드포에 비해 체력적으로 불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2대 1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골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수준이 낮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다음 주에 알크마르 원정 경기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사실상 그 이후 리그 경기들이 리즈나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강등권 탈출은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리그 강등권 탈출 동기부여발은 못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브랜드퍼가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1대 0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다라는 점과 현재 승점 50점으로 남은 경기 토트넘, 맨시티, 풀럼 쉽지 않은 경기들이긴 하지만 컵 진출권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양 팀의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과 이번 시즌 브랜드포는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다 하면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 체력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나 동기부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브랜드포가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브랜드포의 단통승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2대 0으로 브랜드포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건 이반 토니 선수가 결장을 했는데 왜 명단에서 제외가 됐는지는 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엘체 대 AT 마드리드. 자, 이 경기는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경기입니다. 뭐 경기 조작질한다. 보통 말도 안 되는 경기 결과가 나왔을 때 조작질한다, 조작질한다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경기가 좀 냄새가 많이 나는 경기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엘체의 피델 선수 골 장면만 보더라도 엘체 선수가 드로잉을 던지는데 아예 선을 밟고 들어와서 던지는데도 심판이 불지도 않고 엘체 선수들이 누워서 침대 축구를 하는데도 로즈 타임을 생각보다 별로 주지도 않고 참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AT 마드리드가 충분히 강등 확정인 리그 꼴찌 엘체를 상대로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면 안 됐는데 뭔가 경기 내용적으로도 애새끼들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왔는지 집중을 안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주축 선발 자원들이 출전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모라타, 그리즈만 뭐 나올 만한 선수들 다 나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2월이 될 수밖에 없죠. 이 경기가 2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시 맞춰보라고 해도 이건 마킹 실수로 엘체승을 찍을 수는 있어도 제정신이면 못 찍는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9회차에 엘체랑 AT 마드리드 둘 다 경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아스날 대 브라이턴. 자, 이 경기 뭐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사실상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1대 5로 브라이튼이 개털렸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변을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는 브라이튼이 점유율을 완벽하게 가져가면서 수비 라인을 너무 끌어올렸기 때문에 에버튼의 역습에 맥없이 무너졌지만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브라이튼이 에버튼과의 경기처럼 점유율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경기는 안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수비 뒷공간이 그렇게 허허벌판이 나올 일이 없다라는 점 언급을 드리면서 사실상 브라이턴의 승리도 생각을 해봤지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공격의 핵심 솔리마치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을 바쳐서 아스날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0대 3으로 브라이턴이 대승을 기록을 하면서 이변 결과가 나온 경기였습니다. 사실상 이 경기는 엘체 승처럼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이변이었는데 솔리마치 선수의 공백이 저는 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 선택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뭔가 아스날이 빌드업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을 하고 골키퍼가 쳐낸 게 상대편 공격수에게 공이 가면서 실점을 하고 뭔가 운도 안 따라주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아스날이 꿈꿔왔던 리그 우승은 날라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13번 경기 바이돌리드 대 세비야. 자, 이 경기 사실상 세비야가 유로파 강자라는 점과 주중에 유벤투스 원정 경기를 다녀왔고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홈에서 2차전 경기의 중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리그에서의 순위 사실상 11위로 리그 경기에 동기부여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고 그렇다면 맞대결 4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로 갈리는 경기가 나올 텐데 그렇다면 홈팀 바이돌리드가 사일라린이라는 에이스 공격 자원을 앞세워서 세비야를 상대로 1승을 기록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바이돌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전반전은 바이돌리드가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심판의 하프타임 휘슬과 동시에 바이돌리드가 슛한 공이 득점이 됐는데 이게 좀 득점으로 인정이 됐다면 바이돌리드의 승리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이게 골이 인정이 되지 않았고 후반전에는 세비야가 유효 슈팅을 잘 만들어내면서 0대 3으로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골은 라파미르 선수가 침투하면서 넘어오는 크로스를 앞바로 밀어넣는 갑바슛을 성공을 시켰고 두 번째 골은 파프 고메즈 선수가 업사이드 라인을 깨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키퍼를 제치면서 골을 성공을 시켰죠. 그리고 세 번째 골은 오랜만에 출전한 헤수스 코로나 선수가 침착하게 골문 앞에서 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공격 자원의 뎁스가 넓어진 세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경기 에스파뇰 대 바르셀로나. 자, 이 경기는 뭐 이변 없이 에스파뇰의 단통패 말씀을 드렸었고 양팀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최근 두 경기가 연속으로 무승부 결과가 출현을 했었지만 모두 퇴장자가 나왔던 경기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기력을 펼칠 수가 없었던 바르셀로나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분명 퇴장에 대한 문제도 감독이 언급을 했을 거라 생각을 했고 퇴장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바르셀로나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경기 승리 시에 우승을 확정짓는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에스파뇰 원정 경기를 가면서 여행 가방 챙겨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빨리 우승 확정 짓고 여자친구랑 놀러갈 계획 세우고 있을 거다 농담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2대 4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하면서 라리가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축구 잘하는 스키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려주면서 공격 에이스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줬죠.
다음 29회차에서 소시에다와 경기를 치르게 되는 바르셀로나인데 리그 우승을 확정짓고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홈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경기 결과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회차 준비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수요일에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